이제 우리나라는 마약 소비국을 넘어 제조국으로 변질돼가는 모양새입니다. 실태가 어떤지 사건 반장인 김순철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혁재 기자 리포트 내용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강남 주택가 한복판에서 이뤄졌어요. 네.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어요? 네, 우선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이니까 시청자분들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범행에 사용된 건 사람이나 동물에게 투여되는 수면 마취제인 케타민이라고 합니다. 색깔이나 냄새가 없고 환각작용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마약으로 악용된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방 안에서 간이 저울까지 확인했는데 아마 투여량을 좀 조절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 보니까 이곳은 강남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마약이 아예 우리 일상으로 파고든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큽니다. 또 하나 문제는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건데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중국집 창고에서 필로폰을 무려 1년 넘게 제조하고 대마초를 재배했던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마약 사범에게 SNS로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한다, 만들다가 화상까지 입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하는데요. 은밀하게 마약을 혼자서 제조했다는 것도 좀 놀랍지만 장기간 수사당국의 눈을 피했다 이런 정황이 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김 기자,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이 필로폰을 만들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원료를 일반 약국에서 그냥 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검거된 이 남성이 필로폰 제조에 사용한 건 시중 약국에서 구매한 약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물을 해외에서 들여와 2차 가공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 구하고 제조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마약 제조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대책 중에 하나가 그 거래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일 텐데 이게 쉽지 않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마약 단속은 구매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상에서 은어를 사용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이어졌다면 최근 양상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특수한 경로로만 접속이 가능하고 추적이 어려운 일명 다크웹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최근 경찰이 이런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사고판 일당 17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같은 마약 거래에는 추적이 쉽지 않은 가상자산과 텔레그램 등이 이용됐다고 하는데요. 다크웹 운영자들이 마약 판매책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받고 광고글을 올려주면 거래가 성사된 뒤 수수료 10%를 받는 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김 기자, 또 하나 문제 우려되는 부분이 국내로 밀수되는 마약이 너무 급격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압수된 마약은 지난 2017년 155kg에서 지난해 1296kg으로 무려 8배나 폭증했습니다. 8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밀수된 마약은 결과적으로 마약 사범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마약 사범은 10,000명을 좀 웃돌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8,5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10대 마약 사범은 66명으로 2018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범의 재범률도 40%에 육박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정밀하게 사후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 같고요. 재활 치료에 대한 예산 마련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